안녕하세요. 황녀의 사나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후 결혼을 접겠다고 마음먹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친은 저보다 8살 많은데 사람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친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모은 돈도 저보다 적다고 생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엔 반대를 하셨는데 지켜보시면서 제가 좋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까지 했습니다. 식을 봄으로 하려고 했는데 남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을쯤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파혼을 할 생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호칭을 남친으로 하고 예비 시부모님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호칭을 그렇게 한 거지만 이젠 저한테는 남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은 제가 남친 집에 초대받게 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친이 하는 말이 주말이니까 결혼 전에 우리 가족들과 친해지기 위해 얼굴 보는 건 어때? 하고 묻더군요. 저도 남친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흔쾌히 오케이 했죠. 그래서 날을 미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준비를 다 하고 남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친은 준비 다 되어 있으니 오라고 해서 잘 차려입고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으로 선물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차려놓은 상을 보고 너무 실망이 되었어요. 상에는 회와 조개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진짜 딱 술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른 체형이고 입이 짧은 편이라 혹시라도 먹는 것에 흉을 볼까봐 남친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점심도 굶고 많이 먹을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친을 쳐다봤더니 남친은 눈치도 없는지 그러더군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서 우리 엄마 오늘 지갑 좀 열었네. 예비 며느리 왔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난리 법석인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들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어서 앉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해산물을 전혀 먹을 수 없거든요. 그나마 익힌 새우나 삶은 오징어 정도만 먹을 수 있고 날 것은 아예 입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할 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비 시부모님께서 놀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우, 그래요? 어쩌나 우리랑은 정반대네. 우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다들 회에 환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해 둬야겠네요. 라고까지 말하셨는데 이렇게 상을 차려놓은 거 보고 너무 서운함을 넘어서 기분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가족 모임도 아니고 곧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인사차 오는 건데 어떻게 제가 전혀 먹을 수 없는 회만 준비하고 자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다는 것에 대해 너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남친에게 연애한 지 5개월 됐을 때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친이 해산물 좋아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산낙지랑 멍게 이렇게 저희 가족은 전혀 못 먹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남친을 위해 준비해 주셨거든요. 일단 남친 부모님들도 그렇고 남친이 제 손을 이끌어 앉으라고 하니까 앉긴 앉았는데 남친이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런데 젓가락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밥도 없고 아무런 밑받침도 없고 해서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들 먹는 것에만 바쁜지 세상의 예의상이라도 저에게 먹어보란 말 한마디 없고 왜 안 먹고 있냐 이런 말조차 안 하더라고요. 더 기분이 상한 것은 심지어 남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약간 맺혀서 울려고 하는데도 남친은 지 입에 회 쳐 넣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눈치채시고 아 맞다 너 해산물 못 먹는댔지? 마땅히 먹을 게 없겠구나 하시는데 그 말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과자 좋아한다고 했지? 과자라도 먹을래? 하면서 생선 이름 과자 한 봉지를 제 앞에 툭 던지시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 하필 과자 이름도 저거고 지금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남친은 정신없이 처먹다가 그제서야 고개 들고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한다는 말이 햄버거라도 하나 시켜줄까? 맞다. 점심도 굶고 왔다고 했지? 배 많이 고프겠다. 엄마 수정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분명 나를 엿먹이고 싶어서 이 가족들이 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미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초대해가지고는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집에서 저를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죄송해서 울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친은 당황했던지 엄마 갈비찜이라도 하나 하라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수정이 회도 못 먹는데 집에 반찬 없어? 밥은?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갈비찜이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야.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약속 잡고 온 건데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속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무엇보다 여기 오기 전 엄마랑 나눈 대화가 생각나더군요. 기대에 부풀어 엄마랑 이것저것 주의할 점과 신경 써야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많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남친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엄마가 특별히 당부하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정아, 거기 가서는 밥도 복스럽게 먹고 반찬도 너무 가리지 말고 먹어. 그리고 먹고 난 후에는 설거지도 살짝 도와드리면 어른들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셨는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수치스럽고 상황이 미치게 싫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어른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요. 라고 말하고 가방 들고 나오려는데 현관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현관문하고는 많이 달라서 어떻게 여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도 디지털 도어락 쓰고 있는데 남친 집은 좀 특이하더군요. 하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때도 진짜 자존심 상해서 눈물이 계속 나고 미치겠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저 붙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 먹고 싶은 거 시켜줄 테니 좀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 생각이 짧았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 있는 데서 이렇게 행동하고 가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앉아서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 책자 뒤지고 계시면서 너 뭐 먹을래? 좋아하는 거 시켜줄 테니까 삐지지 말고 어서 빨리 들어와라.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결혼까지 안 한다고 하니 그렇게 가면 너도 그렇고 우리도 나중에 껄끄럽다. 판단 제대로 해라 하시는데 참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철없이 심통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남친 부모님들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친은 놀라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미안해. 오빠가 생각이 짧았어.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릴 것 같아? 이 말만 계속하고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예비 시아버지한테 쳐다도 안 보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했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열어주시더군요.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길래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더니 남친이 신발도 안 신고 따라오니까 집안에 계신 예비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보내! 저런 며느리 필요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대문을 확 닫는 소리가 나더군요. 남친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순간 남친 집에서 받은 수모가 스쳐가면서 남친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행동이 기가 막히네요. 따라오지 않고 계단에서 서서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서 있더군요. 제가 홧김에 뺨을 때린 것은 제가 잘못했지만 욕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1년 동안 사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몰랐나 싶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혹시나 뒤늦게라도 뒤따라올까봐 일부러 큰 길까지 뛰어갔는데 따라오지 않더군요. 택시 잡아타고 집에 가는데 제가 오니까 기사님이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우세요? 하시는데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더 펑펑 울면서 저도 모르게 기사님한테 하소연을 했네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런 집에 시집가면 안 돼요. 시집가서도 아마 대접 못 받고 이보다 더 힘들게 할 것 같네. 아예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하는 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저씨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딸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 딸 같아서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이런 거 알았으면 그 집 가만 안 둔다 하시면서 같이 화내주시고 달래주시는 거예요. 집에 오는 동안 택시 아저씨 덕에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더군요. 아저씨는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용기 주시면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용기 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텐 울지 않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화가 너무 나셔서 당장 남친 부르라고 가만 안 둔다고 하셨는데 일단 겨우 말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데 전화랑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천만다행인 건 4월에 신혼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아직 가계약금 안 걸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집안인 거 알게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남친의 부모님까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사람과는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